여기까지 해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영역, 접근 제어를 담당하는 가디엄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DB에 대한 암호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 가디엄 인크립션 엑스퍼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DB에 대한 여러 파일 데이터, 그 외에도 로그 데이터, 또 미들웨어에도 여러 로그들이 존재하죠. 이런 여러 데이터들 안에 개인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발효된 이제 작년 그 조항들도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개인 식별번호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가 필요하다라는 조항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위한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DB에 대한 암호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데이터들을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들을 차단할 수 있게끔 가져갔을 때 암호화된 식별할 수 없는 데이터들로 만듦으로써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저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스코드의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하게 생각하게 되면 대부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API 방식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고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발 공수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칼럼당 그 성능 오버헤드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소스코드의 수정이 없게 되고요. OS에 대한 접근 제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유저가 OS로 접근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건드리려고 했고 가져가려고 했고 조회하려고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제어들 그리고 모니터링 영역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못지않게 화두가 되고 있는 기술 영역들인데 이런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의 암호화 부분들도 완벽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 키 관리, 여러 가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키를 관리할 수 있으며 그것들에 대한 중앙 관리가 가능한지 부분들을 해결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크립션 엑스퍼트는 단순히 DB에 대한 암호화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DBMS 내 여러 파일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DB에 대한 데이터 파일들, 로그들, 또한 백업 내역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 중간에 있는 미들웨어 단들, 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로그 데이터, 환경 데이터, 또 아카이브 데이터들에 대한 암호화들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앙화된 키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사용자들이 암호화들을 적용할 수 있는 전사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암호화를 함에 있어서 가디엄 저희들이 좀 전에 소개해드릴 때 컬렉터라는 어플라이언스 장비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어플라이언스 장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장비 내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키들이 중앙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것이 DB 혹은 저희들이 암호화하고자 하는 서버 내역 안에 에이전트와 통신을 하면서 관련된 내역들을 암호화하고 또 이렇게 정책들을 관리하고 권한을 분리하는. 여기서 권한 분리라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DBMS에서는 DBA가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영역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보안의 입장에서는 보안 담당자들이 독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기술 중에는 암호화 영역들을 DBMS 내에 키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DBA가 그 키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무분리의 입장에서 보안 담당자가 키를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투명한 적용이 가능하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에 손쉽게 적용이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연한 아키텍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저희들 인크립션 엑스퍼트의 그 어플라이언스 장비와 TCP 통신만 가능하면 어디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마련이 되게 되고요. 중앙에서 다양하게 어떤 시스템이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보안 담당자들이 그 조그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에도
모두 확장적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 도입한 월마트 같은 경우는 3만 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서버에 이 데이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암호화 정책들을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성능 부분이나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적용의 부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 파일들을 암호화함에 있어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뭐 평문 단위, 이런 블록 단위 암호화들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타클리어 기술이라는 것들을 적용함으로써 이 아랫부분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들이 저장되는 블록 단위를 다 암호화하게 되면 그 내역에 관련된 인덱스나 여러 블록 정보들도 다 변경되면서 사용자들이 실제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들이 접근을 했을 때 이 데이터들이 어디로 접근해야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헤더 정보,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위한 헤더 정보들은 마스킹을 하지 않고 밑에 있는 실 데이터들만 이렇게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 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향상시키게 되는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빠른 성능, 실제 여기 오라클 텐지의 5억 건의 데이터에 대한 성능 부하 테스트를 한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암호화 전, 빨간색이 암호화 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CPU 오버헤드가 일부는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다른 시스템보다, 다른 기술보다 훨씬 더 부하를 줄이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이 이렇게 암호화들을 적용한 케이스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DB 암호화에 대한 기능들을 간단히 저희들이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투명한 연동이라는 거죠. 투명한 연동이라는 건 뭐냐면 OS나 DB, 애플리케이션, 스토리지들에 대한 변경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희들의 어플라이언스 정보들을 저장하고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면 적용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이 되게 되는 거고요. 높은 호환성. DB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파일에도 동일한 알고리즘과 암호화들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DBMS,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DBMS에 대해 다 설치가 가능하고 관련된 첨부 파일이나 아카이브까지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소개드렸던 메타클리어 기술을 통해서 성능에 또한 데이터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 알고리즘에 있어서도 사용하시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모두 저희들이 커버를 할 수 있고요. 대부분 요즘은 AES 같은 알고리즘을 통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죠. 또 중앙화된 관리. 다니엘 UI 내에서 다수의 서버들에 대한 통제들이 모두 가능하시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 필요하시면 HA 같은 지원들도 손쉽게 구성이 가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많이들 고민하시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 IBM이 제안 드리는 이 가디엄, 인크립션 엑스퍼트 같은 경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문 포레스터지에서 이제 확인한 대로 보안에 대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여러 해외의 유수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 사실 뭐 가디엄이나 가디엄 인크립션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인더스트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영역에 필요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나 뭐 텔레콤이나 또 제조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사용하고 계신 대표적인 솔루션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좋은 제품이구나 혹은 필요한 기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겠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스템, 우리 회사에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의 베네핏이 있을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ROI를 얻어낼 수 있을까들 사실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저희들이 워크숍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우리 회사에 적용했을 때 향후 이미지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까 거버넌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소개드린 보안 영역 외에도 사실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는 크게 11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실제 우리 업종별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들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고 진단해 보는 워크숍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IBM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